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아이들 밥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어른들 밥은 대충 때우더라도 우리 아이 밥은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밥을 만들어주다 보면 공부할 것도 많고 만들기도 힘들고 또 먹이는 것도 여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 먹는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이들이 6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고체 음식을 접하기 시작하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돌이 지나게 되면 이 이유식 단계를 넘어서서 어른과 좀 더 유사한 음식을 먹게 되는 유아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이유식을 준비할 때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내가 잘 만들어줄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왠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유아식이 이유식과 뭐가 다른가 이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아식은 도대체 이유식과 뭐가 다르고 평생 함께할 식습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잡아갈 수 있을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식과 유아식이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이유식과 유아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양분의 밀도에 있습니다. 이유식과 유아식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이유식 먹을 때는 미음이나 죽만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밥을 먹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유아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음식 안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같은 무게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밀도도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아식은 이유식보다 보통 칼로리도 높고 다양한 영양소를 더 높은 농도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체중이 늘기도 하고 신체 활동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성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아이들이 먹게 되는 음식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은 보통 수분이 많이 함유될수록 씹고 삼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하기에도 편하죠. 하지만 수분이 적은 음식은 씹고 삼키는 것도 힘이 들고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키는 것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아식을 시작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삼키다가 사례를 들거나 변비가 오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유아식은 이유식에서 일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유식보다는 그 형태가 일반식에 더 닮아있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유아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식과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유식과 마찬가지로 음식에 소금이나 설탕 간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 두들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 음식에 소금이나 설탕 간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 음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막상 맛을 보면 좀 슴슴하고 심심한 것이 유아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식재료들도 아이들이 먹기 좋게 주로 작게 잘라져 있죠. 부드러운 이유식에서 좀 거친 식감의 유아식으로 식단이 변화하게 되면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생깁니다.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유식에 잘 적응하도록 아이들에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 것처럼 유아식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유아식에 적응을 잘 하도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넘어갈 때에는 일시적으로 아이들의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감의 변화에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음식의 열량이 그 열량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더 적은 양을 먹더라도 아이들이 포만감을 더 느끼는 겁니다. 포만감이 느끼니 아이들이 먹는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반응은 보통 일시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아식이라는 새로운 식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만든 요리를 아이가 거부한다면 엄마 아빠 마음은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아이가 잘 먹게 하려고 몇 가지 실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아이와 유아식 식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육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 몰라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흘리고 잘 안 먹더라도 식사 시간은 항상 평화로워야 합니다. 왜 우리 어른들도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화가 울컥하더라도 꾹 참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혹시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없나 하는 생각에 음식에 짠맛과 단맛을 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다면 앞으로 더더욱 짠 음식, 단 음식을 찾게 될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당분 섭취는 아이를 비만으로 이끌 수 있고 나중에 성인병의 위험도 높이는 굉장히 나쁜 식습관입니다. 적어도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 음식에 추가적인 간을 해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딱 두 돌이 됐을 때 이제 생일 됐으니까 무장해제하자, 마음껏 간해주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이가 두 돌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최대한 싱거운 음식 아이에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간식을 주시는 건데요. 간식은 보통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별로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 간식은 아예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다음 끼니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채소같이 칼로리가 높지 않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간식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 가면 꼭 보이는 모습이죠. 아이가 밥을 조용하게 먹게 하려고 영상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안 먹고 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어릴 적 엄한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막 혼나고 잔소리 들었던 기억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런 경직된 무서운 식사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라는 하나의 생활 속에서 아이가 식사 예절도 배우고 대화를 통해 소통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매우 행복하고 유익한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편식 치료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행복한 식사 시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려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이 밥 챙겨주는 것도 바쁜데 내 밥은 또 언제 해요? 이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이 유아식과 어른 식사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2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이 반찬을 평소보다 많이 만들고요. 아이 몫을 조금 덜어놓은 채 그 다음에 그 남은 음식에 어른들의 간을 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비슷한 모양의 음식을 먹다 보면 아이들이 본인의 음식을 더 잘 먹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유아식에는 음식이 점점 건조하고 단단해지는 과정이지만 아이들은 그 변화에 맞춰서 꼭꼭 씹어 먹질 않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그리고 식욕이 왕성한 아이들은 막 급하게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기도를 막는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기도에 잘 걸리는 식재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콩이나 사탕처럼 단단하고 미끈해서 치아로 잘게 부수기 어려운데 쉽게 삼켜지는 식재료, 그리고 포도나 소세지처럼 미끄럽고 둥글어서 잘 씹히지 않고 목으로 넘어가 버리는 식재료, 그리고 당근이나 팝콘의 그 옥수수 껍질처럼 단단해서 잘 씹히지 않고 고기의 힘줄같이 질겨서 완전히 씹고 삼키기 어려운 식재료, 그리고 생선의 가시나 고기의 뼈 등이 있습니다. 생선의 가시나 고기의 뼈는 조리할 때 미리 잘 발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아이들이 질식이 일어나기 쉬운 식재료들은 1cm 미만의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와 함께 식사한다고 하면 항상 아이가 안전하게 잘 먹고 있는지 옆에서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해주는 음식에 더 많은 고민과 정성이 들어가고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는 더욱 건강해지고 조금씩 더 자라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